날을 맞아 두 동반 산행에 나선 승현, 태연 씨 형제.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자라온 터라 우애가 남다른데요. 거기 두 분! 와이프들은 안 보이십니까? 그니까요, 형님. 저럴 거면 둘이 오지. 질투나 죽겠어요. 미안해요. 형은 좀 쉬고 있어. 우리 마마님들 기분 상하셨어요? 이 마당새가 모시겠습니다. 자, 아이고, 워낙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만났다 하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승현 씨. 하루아침에 남편과 형을 잃은 두 사람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수님. 저 때문에 형이 죽었어요. 도련님이 왜요? 제가 형수님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형의 죽음이 형수를 좋아하는 자신의 탓이란 태연 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한 달 후. 집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태연 씨. 그런데 태연 씨가 있는 모텔방으로 한 여자가 찾아옵니다. 놀랍게도 태연 씨의 형수 명주 씨였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여길 찾아온 걸까요? 그런데 두 사람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는 어떡해요? 제 마음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형수님 볼 때마다 전 미치겠다고요. 도련님, 저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죠. 네? 형이 사망한 뒤에 형수와 은밀한 만남을 갖는 시동생. 대체 이들에겐 어떤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 중인 남승현 씨.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 허리 아프신 건 좋아지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15년 차 한의사인 승현 씨는 누가 봐도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종이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는 승현 씨. 다름 아닌 체형증이었는데요. 한의사인 승현 씨가 누군가에게 돈이라도 빌린 걸까요? 잠시 후 승현 씨가 평소보다 일찍 한의원을 닫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동생 태연 씨가 운영하는 정육점이었는데요. 뭐 드릴까요? 대나. 어? 형! 이 시간에 웬일이야? 어? 간만에 나랑 한잔 할까 해서 할 말도 있고. 좋지. 안 그래도 내가 쓸 생각이 났었는데. 잠깐만, 나 빨리 정리할게. 태연 씨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형이 그저 반갑기만 합니다. 잠시 후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두 형제. 그런데 술자리를 기울인 승현 씨의 표정이 영 좋지 않습니다. 형, 나한테 할 말 있다더니 왜 자꾸 술만 마셔? 무슨 일 있어? 그때 뭔가를 꺼내는 승현 씨. 이게 뭐야? 승현 씨가 건넨 것은 한 장의 종이였는데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채용증이었습니다. 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동생이었나 보군요. 이게 뭐야? 형이 나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받아줘. 너한테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걸 왜 받아? 너한테 부탁 있어서 그래. 무슨 부탁? 그런데 형의 이야기를 듣는 태연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쳤어? 태연아, 너도 너 형수 많이 생각하잖아. 시끄러워! 그딴 부탁하려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태연아! 저리 비켜! 아무래도 형수와 연관이 있는 듯 싶은데요. 대체 무슨 부탁을 했기에 형이라면 끔찍히 생각했던 태연 씨가 이러는 걸까요? 며칠 후 태연 씨가 연락이 닿질 않자 승현 씨가 동생의 집을 찾았습니다. 태연아, 문 좀 열어봐. 좀 나와봐야 된다. 좀 나와봐. 아, 태연 씨가 일부러 피하는 거였군요. 왜 그래? 아주버님 좀. 조용히 해. 앞으로 형이 나 찾아도 무조건 모른 척해. 알았어? 알았어? 태연아, 너 날 보고 있지? 태연아. 대체 무엇이 우애 좋던 형제를 이토록 갈라놓은 걸까요? 다음 날 계속해서 자신을 피하는 동생 때문에 고민이 많은 승현 씨. 동생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남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부탁한다. 이거 대체 무슨 말일까요? 승현 씨 마치 멀리 떠날 사람처럼 무척이나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승현 씨. 명주 씨는 남편의 죽음이 도무지 믿기질 않습니다. 명주 씨만큼이나 동생 태연 씨 역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생전 형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일까요? 차마 형의 영정사진을 보지 못하고 술만 마시는 태연 씨. 그런데 그때 미안합니다, 영수님. 도련님이 왜요? 저 때문에 형이 죽었어요. 제가 형수님을 좋아해서 그래서 그랬어요. 씨가 왜 이래? 죄송해요, 형님. 형수를 좋아하는 자신 때문에 형이 죽었다며 괴로워하는 태연 씨.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3년 후 오늘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일과로 나간다며. 들어올 때 술 사오라니까. 술! 아이고. 아하,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결국 피를 보고야 마는데요. 너 내 마음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지. 태연 씨 성격 참 이상하게 변했군요. 남편의 그런 변화에도 그저 참고 이해해주는 소진 씨. 이런 아내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이게 뭐지? 놀랍게도 종이의 정체는 1억 원짜리 채용증이었습니다. 그럼 3년 전에 태연 씨가 채용증을 받고 형의 부탁을 들어줬던 모양인데요. 이러한 내용을 알리 없는 소진 씨. 다짜고짜 채용증을 들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아, 명주 씨의 집이었군요. 동서가 어쩐 일로? 형님, 이거 아셨어요? 남편이 죽은 지 3년 만에 알게 된 채용증의 존재. 명주 씨 무척 당황스럽겠는데요. 아주버님도 안 계신 마당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형님이 대신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건 내가 해야지. 알았어. 정말요? 정말이죠?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 빚에 대한 책임감 때문일까요? 의외로 순순히 돈을 주겠다는 명주 씨. 그런데 명주 씨의 표정이 이상하리만큼 밝습니다. 다음 날 통장을 들고 들어오는 소진 씨. 입이 아주 귀에 걸렸습니다. 돈을 받았나 보죠? 여보,
아 일어나봐. 아, 빨리. 왜 그래? 당신 나한테 고마워야 할걸? 내가 당신 대신 돈 받았어. 돈? 무슨 돈? 아주버님이 예전에 당신한테 빌린 돈 말이야. 당신 형님한테 미안해서 못 받고 있었지? 뭐라고? 역시나 통장에는 명주 씨가 보내준 1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누가 이딴 짓을 해? 어? 당신 미쳤어? 빌려준 거 받아온 게 뭐가 어때서 이래? 돈 받으면 안 돼. 받으면 안 되는 돈이라고. 아유, 정말. 아유. 차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않으려는 태연 씨. 대체 이 돈이 뭐기에 태연 씨가 이러는 걸까요? 그 길로 태연 씨가 형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돈 못 받아요. 죽어도 이 돈 못 받아요. 아니요.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난 날들을 이제 잊어요. 이제 그만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전 도무지 잊을 수가 없어요. 도련님, 저 결혼해요. 다 도련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절 위하신다면 앞으로 절 찾아오지 마세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싶다는 명주 씨와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태연 씨. 대체 이 두 사람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태연 씨는 왜 이토록 과거에 집착하는 걸까요? 에게는 죽은 형이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증이 있었습니다. 사망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은 남편을 대신해 시동생에게 돈을 갚았는데요. 이후 새 가정을 꾸려 평범하게 지내던 과는 달리 는 형수에게 돈을 받은 후에도 피폐한 생활을 계속하는 등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이상 행동은 형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5년 후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태연 씨. 아니 그런데 여긴 경찰서 아닙니까? 태연 씨 갑자기 경찰서는 왜요? 길이라도 잘못 든 거예요? 무슨 일이시죠? 사람 죽였어. 네? 뭐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죽였다고. 보세요. 형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란 태연 씨.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시 후 아내 소진 씨가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보호자이세요? 네. 그런데 그때 경찰서에 또 한 사람이 잡혀 들어옵니다. 바로 명주 씨였는데요. 기어이 도련님이 자수를 하신 거예요? 죄송해요, 형수님. 도저히 형을 죽였다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지난 8년 동안 나는 마음을 편하게 살 줄 알아요? 모두 다 그이가 원한 거잖아요, 그이가! 좀 그러세요. 자신이 형을 죽였다는 태연 씨와 이 모든 게 남편이 원한 것이라는 명주 씨. 대체 8년 전에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사님? 유사 양반. 신나서 돈 빌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쌩이야? 네 와이프 환자를 만들어줘? 어? 어떻게? 찾아가! 지체만 아내를 건들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해결하겠습니다. 진짜 해결해 버리네. 7억이야. 계산해. 다음번엔 집으로 무조건 간다. 사실 승현 씨는 무리하게 한의원을 확장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이번에 내 생일 때 유럽 여행 갈 거야?
애들이 자꾸 물어봐서. 당연하지. 선물도 미리 준비해놔. 정말? 애들한테 자랑해야겠다. 아빠, 우리 진짜 유럽 여행 가는 거야? 아빠, 사랑해. 하지만 승현 씨는 차마 아내에게 7억 원이란 빚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요. 빚독촉에 시달리던 승현 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맙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보험금을 타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리고 동생에게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주며 자신의 계획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거 받고 나 좀 죽여주라. 무슨 소리야? 너가 죽여주지 않아도 나 어차피 자살할 거야. 뭐? 나 사실 빚이 7억 원이나 있어. 이제 갚을 능력도 안 돼. 보험금이라도 받아서 너 형수는 살게 해줘야지. 야, 너 미쳤어? 태연아. 너도 나만큼 내 형수 생각하잖아. 태연아! 그땐 부탁하려면 나한테 연락 떠지 마. 태연아! 유일한 핏줄인 형을 끔찍히도 아꼈던 태연 씨는 당연히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죽음을 결심한 승현 씨는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형의 말에 결국 태연 씨가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꼭 그래야겠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 난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며칠 후 늦은 밤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세우는 승현 씨.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완벽한 범죄를 위해 일부러 CCTV가 없는 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은 후 승현 씨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태연 씨였는데요. 결국 형의 부탁대로 승현 씨의 자살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뺑소니 사고를 위장해 사망한 승현 씨. 때문에 동생 태연 씨는 원치 않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남편이 사망한 후에야 7억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주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받아 빚을 모두 갚았는데요. 얼마 후 시동생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태연 씨가 형수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 것이죠. 말도 안 돼.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어떻게 그러니? 죄송합니다, 형수님. 아무리 형이 부탁이라도 사람의 할 짓이 아닌데 지금이라도 자수하겠습니다. 죄값을 치를게. 그런데 그때 그럼 그의 죽음은 의미 없어지는 거잖아요. 남편 뜻이 그랬다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대신 절대로 자수하지 마세요. 그게 절 위하는 길이에요. 보험금을 반납하기엔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명주 씨. 그렇게 두 사람은 한 배를 타고 긴 시간 동안 비밀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던 태연 씨는 점차 망가져갔습니다. 형의 환각과 한청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인데요. 형수님 볼 때마다 미치겠다고요. 태연 씨가 괴로움에 못 이겨 자수를 하려고 할 때마다 비밀을 공유한 형수 명주 씨가 옆에서 위로하며 힘이 돼 주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어차피 자살할 것이라며 자신을 살해해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나중에 아내에게 보험금 일부를 받으라며 차용증까지 써줬습니다. 결국 동생
는 형의 자살을 도왔고 이후 수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은 형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형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는 8년 후 경찰에 형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라며 자수하는데요. 촉탁살인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는 풀려나게 됩니다. 자수로 인해 또 보험금 사기죄로 조사를 받았지만 보험 사기죄의 공소시효 역시 7년이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당신 감옥에 안 가도 돼서. 아니야. 나 벌 받아야 돼. 나 벌 받으려고 자수한 거라고. 도련님,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네? 내가 형을 죽였는데 왜 벌을 안 주냐고요? 나 벌 받아야 된다고 벌. 받아야 돼. 제발 그만해. 어? 모든 범죄 행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고 합니다. 비록 법적인 처벌은 면했지만 두 사람은 어쩌면 더 큰 고통 속에 살게 된 것은 아닐까요?